뉴스를 챙겨볼 시간은 없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고 어디서 시사 이야기만 하면 조용해야 했던 당신. 당신을 위한 라디오 JBS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요즘 가장 핫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젊은 대학인의 소리의 박용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김수영의 남자의 자격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영의 남자의 자격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자격이란 단어와 관련이 깊은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낙하산 인사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문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망언과 전문성의 부재는 개인의 실수와 그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훌륭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가는 그 사회의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지표가 됨을 알 수 있죠. 오늘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여러분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낙하산 인사가 부임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낙하산 인사가 배정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정부가 투자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정부 투자기관, 정부 부처와 민간업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위한 여러 산업협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수와 그의 배정이 가능한 감사, 이사, 기관장 수를 고려해 볼 때 1000개가 넘는 자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낙하산 인사의 연봉입니다. 낙하산 인사의 연봉은 평균 1억 원을 웃돌며 금융공기업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평균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연봉 상한선이 없고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 여러 산업협회들은 낙하산 인사 자리 중 단연 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다음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활성화되는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낙하산 인사의 쟁점 사안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임기는 대개 2년이고 추가로 1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장 3년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차에 접어들었고 4년 정도가 남아있는 현 정부의 임기를 고려해 볼 때 늦더라도 올 상반기엔 부임을 해야만 임기를 마치고 재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낙하산 인사 자리 경쟁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치열해졌고 실제로 이 시기에 부임한 인사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김성애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이산권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이외에도 몇몇 공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줄 알았던 낙하산. 더 깊게 알아보니 참 흥미롭죠.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존박이 부르네요. 이게 아닌데.
그렇다면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무엇보다도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선 낙하산 인사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선거 때부터 대통령을 보좌한 인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기관의 내부 논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윤진숙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청문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전공 분야임에도 쏟아지는 질문에 연이어 모른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항상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듯이 반대하는 측이 중점을 두는 기준은 바로 낙하산 인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낙하산 인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해 해당 분야와 해당 기관에 문외한인 사람을 자리에 앉힌다는 의견입니다. 공기업 개혁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월 20일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한 당일인 2월 20일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전기안전 분야와는 무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인천 지역 총괄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후보 시절부터 인사의 제일 원칙은 전문성이다 라고 강조를 하며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이런 약속이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나오는 인사 문제 이야기. 누가 우리를 위한 일꾼이 되어 일할까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자리인 만큼 그에 대한 자질과 책임도 무거운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착화되어가는 보상 차원의 인사 배정. 이런 제도가 진실로 그 자리에 맞는 인재가 있어도 등용할 수 없는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젊은 대학인의 소리와 함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거를 도운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챙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훌륭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가의 일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는 더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란 쉽지 않아 보이죠?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신용재의 입만 살아가지고 듣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용호, 기술의 박소민이었습니다.